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 4월이 지나가고 있고,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로 예상되어 있는 시총 1위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과 적정 주가, 다음 실적 발표 체크 포인트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미국 정부가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를 했죠. 그러면서 2026년 1분기에는 45억 달러, 2분기에는 80억 달러라는 매출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에 못 팔면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왜 매출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칩 1년 넘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제품이었던 H20이었기 때문에 H20에 대한 재고를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비용을 차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2026년 1분기 CFO였던 콜렛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설계된 데이터 센터 GPU H20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1년 넘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제품이라 기존 재고 소진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용으로 이제 차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45억 달러, 2분기에는 80억 달러 매출 손실이 차트에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2분기에 EPS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AI에 대한 수요가 미쳤습니다. AI 에이전트, 각 국가에서 AI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3사의 인프라 투자, 메타 등의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을 투자, AI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매출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닝콜에서도 드러났는데요. 2026년 1분기 추론형 AI는 기존의 일회성 챗봇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토큰을 생성한다고 했었고, 2분기부터 이런 수요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2분기에는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는 작업부터 해서 3분기에는 방대한 컨텍스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4분기에는 암달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CPU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분기에는 CPU 쪽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까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컴퓨팅 연산의 최적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부터 그리고 메모리, CPU까지 이제 병목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최적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팅의 연산의 최적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부터 메모리, 그리고 CPU까지 병목 형상을 하나씩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도 매출에 바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컴퓨팅 연산을 최적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모든 기업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6년 4분기 에이전틱 AI의 변곡점이 왔고, 이제 클로드 코드만 봐도 상당하죠. 자동화해서 많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더 빨리 준비했겠지만 실제로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다음 변곡점은 물리 AI다 라고 말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6개월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주목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뽐내며 전 국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을 대비해서 모든 제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시각화 매출과 자동차 매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콜렛도 2026년 2분기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수십억 달러 신규 매출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래서 시각화와 자동차 부분 매출을 다음 분기부터 주기적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의 매출 비중과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다음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트리거가 아닐까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1분기에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매출이 막히고 나서부터 젠슨왕은 꾸준히 중국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연간 500억 달러 규모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장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과 연구자의 절반이 이제 중국에 있으며 AI 개발자를 확보한 플랫폼이 AI 경쟁에서 이긴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AI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출이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제시될 확률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시킹 알파의 2027년, 2028년 이제 추정치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최소, 중간값, 최대값을 가져와서 적정 P와 곱해가지고 주가 예상치를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 예측치를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P는 제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줬는데 이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시킹 알파의 밸류에이션으로 가셔가지고 P 넌갭의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 24.18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23.64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5년 평균은 44.60인데 일단 보수적으로 저는 23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2027년에는 176에서 216 그리고 2028년에는 189에서 319까지의 업사이드 이런 범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P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에 좀 더 많은 이제 P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를 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변경이 되고요. 그때의 범위는 230에서 282, 246에서 416 정도의 이제 주가를 받을 것 같네요. 현재 패그 지수도 살펴보면 0.64에서 0.47, 1 미만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차트를 봐도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빠르게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인플레이션 유가 전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정 주가로 분할 매수 구간을 이제 제가 입력을 해주고 목표 가격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가서 살펴보면 전략을 아직 보유해라고 나오거든요. 좀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추 성장 동력으로 잡은 시가카 매출과 자동차 매출을 꼽았었죠. 이 매출도 어느 정도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장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언급도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트리거가 있는지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전쟁으로 인해서 조정이 잠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을 잘 선별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